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안전과 생산성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요즘에 많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합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기반 투자이기 때문에 돈은 들어가지만 당장의 생산성이나 수익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영자들이 또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투자가 당장의 단기적인 수익성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공장에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 공장의 현장에서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는 활동에 대해서 매우 강한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바라볼 때 여러 면에서 불편한 것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복잡하고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기 쉽고 또 위험에 대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현장을 밝고 깨끗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그 회사에게 안전에 대한 보완을 할 것을 개선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제안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환영했습니다. 또 현장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도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대해서는 저항감이 있다고 했지만은 안전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모두가 편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전을 점검해 보니까요. 동작이 있어서 위험한 동작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할 것인가, 또 안전하게 할 것인가, 또 편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치구를 만들기 시작했고 또 개선하기 시작해서 구역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활동 반경을 모든 것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특정 지역만 제한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고 기계와 사람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것을 전부 분리하고 또 통제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 확보를 한 것이죠. 분명히 우리 모두는 안전에 대한 활동만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걸음을 걷잖아요. 보행수가 많고 불규칙적으로 다니면 시간이 관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사람의 어떤 동선에 대한 것과 발자국에 대한 것, 동선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시키고 통제시켰더니 규칙성이 만들어지고 반복이 되면서 안전이 확보된과 동시에 놀랍게도 부수적으로 생산성이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요, 불안하면 동작의 모든 것들 또 그 모두에 주저하게 되는 시간도 많아지고 찾는 시간도 많아지고 망설이는 시간도 참 많아집니다. 그런데요, 쉽고 편하고 안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쓰는 용어로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건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다는 말이죠. 그렇죠? 생각할 것도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망설임 없이 바로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반대말을 해볼까요? 아까 말한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이것을 반대말로 이렇게 말해요. 눈 똑바로 뜨고 제대로 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 생산성 오르고 효율이 오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현장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안전에 대한 개선 자체가 사실은 능률과 효율을 올리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교육에 대한 투자, 안전에 대한 투자, 이런 투자를 기반 투자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마땅히 해야 될 투자이지만 눈에 보이는 수익성에는 연관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자동화에 대한 투자랄지 또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투자는 수익성 투자라고 해서 바로 회수 기간 같은 것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몇 달 만에, 심지어는 1년 만에 본전 뽑을 수 있어요. 투자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수익성 투자, 수익 투자라고 말하잖아요. 안전에 대한 투자는 영역상으로 기반 투자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전에 대한 거 잘 연구해 보면 바로 그것이 수익 투자가 될 수 있고 또 생산성과 수익성에 크게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는 많은 현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현장이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 주저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도전할 것을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첩경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원가 절감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방문하는 회사 중에 아주 많은 회사들이 이제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또 내년 사업계획에 원가를 절감할 목표를 세우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연 원가 절감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할 만큼 다 했는데 더 이상 할 아이디어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그 회사도 동일하게 원가 절감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회사는 장치 산업이었기 때문에 기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포인트가 하나였어요. 시간당 생산량을 어떻게 더 증대시킬 것인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스피드를 올리면 되겠죠. 그러나 스피드를 올리려고 하니 간단치가 않죠. 그 회사에서는 기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의 구성 요소를 보면요, 동력 발생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모터를 이용해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게 있겠죠. 두 번째는 동력 전달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벨트를 이용하거나 또 기어박스를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동력을, 모터에서 발생한 동력을 작업하는 부위까지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 전달 부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업 부위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부가치를 창출하고 공정과 기계의 목적에 맞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부분들이 있게 되겠죠. 또 있습니다. 컨트롤 부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정 부위죠. 주로 전자장치들입니다. 기계의 스피드나 RPM이나 관계된 것을 조정하고 또 여러 가지 조절하는 조정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기계의 위치의 정확도를 맞춰주고 있는 구조 부위, 프레임이라 할까요? 몸체라 할까요? 케이스라 할까요? 여하튼 그 전체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조합이 되어서 하나의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공장에서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5개의 부문 중에서 모든 부분이 시간당 생산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컨트롤 판넬을 봤더니요, 생산량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시간당 100개 하나 200개 하나 컨트롤 판넬의 구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구조부는 어떡할까요? 철판 또 강도가 매우 세고 좋기 때문에 생산량을 10% 20% 2배 올린다고 해서 강도에 견디는데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5개 부문 중에서 가장 취약한 한 개 부분이 이 기계의 성능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모터 용량이 약하기 때문에,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이상의 힘을 낼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발견되었다는 거죠. 이 회사에서는 기계 5개 부문 중에서 가장 취약한 한 개 부분에 대한 보강 작업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모터 용량이 100마력짜리 모터를 120마력이나 150마력으로 향상시켰다, 그런 이야기죠. 당연히 제일 취약한 부분이 보강됐으니까 힘이 좋아졌고 결과적으로 뭐가 됐을까요? 더 많은 생산량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요, 5개 부문을 평가한 다음에 5개 부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고하는 상태로 하면서 기계의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5분의 1을 향상시키고 나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 4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또 가장 취약한 곳으로 판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또 보강하는 겁니다. 또 보강하고 또 보강하면서 순번을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보강했더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최초 설비의 투자비의 10% 정도의 비용을 추가함으로 말미암아서 기계의 성능이 2배까지 향상되는 결과를 통계적으로 데이터상으로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기계를 계속적으로 향상시켜가는 과정에서 설비 생산성과 또 제조 원가 중의 가공비를 획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원가 중에서요, 가공비가 너무 전략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료비 비중이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순번을 바꿔서 이제는 재료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업체에서 물건을 사올 때, 재료를 사올 때 이야기죠. 그 업체 나름대로 운반비, 물류비, 관리비, 이윤에 대한 것이 다 그 원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회사는 공급의 안정성과 또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재료에 관계된 가공에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재화하는 것이죠. 저는 이 회사에서 원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옮겨 다니면서 원가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회사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현 가능한 최저의 원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현 가능한 최저 원가는 어디에 종속이 될까요? 분석한 사람의 안목과 실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당장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저는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가장 약한 부분을 보강할 것을 특별히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약한 부분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개선하고 나면 두 번째로 약한 부분이 또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걸 개선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세 번째, 네 번째 쭉 순번이 돌아가면서 모든 취약한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서 한 단계 레벨업시키는 것, 이런 활동에 대한 노력은 항상 가능합니다. 이것을 지속적인 개선이라고 말합니다. 지속적인 개선은 결과적으로 어떤 걸 가져오겠습니까? 지속적인 원가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개선은 무한하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건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